안녕하세요. 코인생생 정보통입니다. 자, 하루 사이에 지정학적인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증시가 개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증시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후에 미증시가 이제 마감되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선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또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향후 방향성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는데, 자, 어제 이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에 뉴욕 증시 정규장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자, 이란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절제된 보복 대응을 하면서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증시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130달러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나왔던 국제 유가도 이제 크게 급락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자, 유가가 이제 진정 국면에 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움직임이 여러분들 나왔다는 것은 이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공습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보복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카타르와 이제 미국 정부의 미리 공격 일시와 목표 그리고 탄도미사일 도착 시점까지도 다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좀 조치를 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란이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 메시지를 전했고요. 자,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이제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 휴전에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약 6시간 뒤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작전을 정리하고서 완료하는 시점부터 이 휴전이 시작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이제 휴전을 시작하면서 24시간 후에 이제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될 것이다 라고 이제 좀 경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휴전 기간 동안 양측의 이제 평화롭고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을 짓눌렸던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 시선이 새로운 시장 동력으로 다시 한번 옮겨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데, 자, 현재 미국 의회에서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요. 하원 의결까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법안에 이제 조속한 통과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의 시가총액 여러분들 장중 코인베이스를 추월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자, 물론 이제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비정상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저희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 쏠림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자 이제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전략 고문인 맥스 카이저는 이제 이번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금융권의 달러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다라고 좀 지적을 했는데,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곧 디지털 달러화를 의미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축을 달러 기반으로 옮기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게다가 이제 중국 역시 이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 결국 미국과 중국 이 두 강대국의 통화 패권 다툼이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흐름이다 라고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사용성 확대와 관련해서도 세금 면제 법안이 추진 중인 만큼요, 암호화폐 실사용 기반 확대랑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진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인데, 따라서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흐름, 자, 그리고 이 법안의 최종 통과 과정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뭐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느냐. 자, 요거를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현재 모든 장부는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영수증 같은 거는 이런 거래 기록들은요 전부 다 중앙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운전면허증이라던가 뭐 주민등록증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은행 업무들 전부 다 뭐 세금도 마찬가지고요, 은행에다가 문의하고 기업에다가 의뢰하고, 자, 이런 거 다 들어주죠. 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중앙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그런 장부들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자, 탈중앙화죠. 그쵸? 자, 중앙화의 단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술이 발전되고 있어서 요번에 뭐 내 개인정보 뭐 해킹 사례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통신사로 예를 들면 유심칩 해킹 사건, 그쵸? 요번에 SKT, 그쵸? 자, 관련 뭐 내 정보가 뭐 중국에 팔린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중앙화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 한번 서버가 털리게 되면 전부 다 털리게 됩니다. 그쵸? 자, 하지만 이 탈중앙화 같은 경우에는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암호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탈중앙화된 그런 정보 데이터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해킹을 해야 되는데, 이 중앙화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취약 부분 한 곳만 놀리면 전부 다 뚫리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은행 계좌, 인터넷 뱅킹 계좌에 찍혀 있는 금액이 이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안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00만 원만 넣으면 이 은행에서는 그냥 너 100만 원 있어. 자, 이 계좌에 100만 원이 있어요. 라고 그냥 표시를 해 놓으면 끝이에요. 근데 어떠한 보안 사항이 없죠. 그쵸? 근데 왜냐면요, 이 은행에서 보증을 해주니까요. 그게 가능한 건데, 탈중앙화 시스템이 되려면 서로가 이제 보안이 되어야 서로가 증명을 해줘야 그런 보안 시스템이 가능하잖아요. 자, 보안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자, 결국에도 지금 대다수의 기업들, 기관들, 은행들 다 해킹당하고 다 손해보고 있고, 결국에는 또 그거를 또 고객들의 손실 피해를 보증해주려면 이 사회적인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도, 고객들도 힘들어지고, 기업들도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이 모든 걸 탈중앙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을 미리 선점을 해야 앞으로 펼쳐질 그런 블록체인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벌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미국의 증권 예탁 결제원, JP모건, 뉴욕멜론 이런 체인링크 코인 기술 활용한다라고 하죠. 이 체인링크 블록체인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이 체인링크 코인이.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리플 코인도 그 중에 일부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시바이누 또한 그런 방식을 채용하겠다. 자,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카드 회사 마스터카드죠. 자, 카드 회사인 마스터카드도 이런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통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안 측면에서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탈중앙화 시스템 자체가 이 국경이 없는 전 세계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 시장에서 연결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자, 국제 결제 시스템 상으로도 저렴한 수수료로 우리가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대통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해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이 환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일본에 가서 마스터카드를 써요. 자, 일본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없을까요? 자, 미국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미국에 카드를 써요. 자, 미국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환전 개념들을 이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빠르게 해소할 수도 있고요. 자, 특히나 개인 거래량 다르게 기관 사이에서의 그 거래는 이 블록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한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선은 미국이 트럼프 정부를 맞이해서요, 자, 이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시바이누 개발자 같은 경우에 이 트럼프 정부 블록체인 자문관이 있어야 된다.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런 기술자가 미국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들이 이번에 나온 얘기들이지만 계속해서 이전 2022년, 2023년에도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를 했던 게, 자, 그러한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그런 규제들 아직 확립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 이 트럼프 암호화폐에 관련된 수도로 만들겠다, 블록체인 친화적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그런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규제들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최근 들어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 많은 증시가 하락하고 또 코인 시장도 하락을 했지만,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요 나서 이 코인 시장만 따로 두고 봤을 때 호재밖에 없었어요. 그쵸? 자, 하지만 하락을 했어요. 자, 그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 시바이누 코인 또한, 자,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 또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미래 화폐 수단인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개념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죠. 자, 2021년 코로나 때 많은 것들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 2025년에도 미국을 시작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관련 미래 산업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지금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트럼프 정부 앞으로 펼칠 정책에 따라서 뭐 특정 테마 코인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에 따른 투자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